어떤 학생들이 IB 사이콜로지를 듣는 것이 좋을까? IB 사이콜로지는 단순 암기 과목이고, 하지만 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에듀에서 IB 사이콜로지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서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IB 사이콜로지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어떤 학생들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라이언스 에듀에서 IB 사이콜로지, IB 심리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 대학교에서 Psychology and Cognitive Science, 즉 심리와 인지과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IB 디플로마를 공부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이를 가르친 지는 총 5년 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IB 사이콜로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B 사이콜로지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는가? IB 사이콜로지는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가? IB 사이콜로지를 경험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터디 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 사이콜로지는 인간의 생각, 감정 및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다각도에서 이해하고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형 에세이를 통해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B 사이콜로지를 배우게 되면 다양한 심리 이론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실험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IB 사이콜로지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짚고 넘어갈 텐데요. 보통 SL과 HL이 공통적으로 듣는 페이퍼 1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 인간의 심리를 biological, cognitive, socio-cultural 세 가지 각도에서 보는 것을 주로 합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300에서 400자가량의 단일형 에세이, 세 가지 에세이큐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1200자 단어 정도에 달하는 ERQ, 장문형 에세이 하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HL들만 공부를 하게 되는 추가적인 요소는 페이퍼 2 커리큘럼과 페이퍼 3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페이퍼 2 커리큘럼에서는 총 4가지 옵션 유닛 중 학교에서 2가지를 선택하여 배우게 되는데요. 이 4가지 옵션에는 Developmental Psychology, Health Psychology, Human Relationship, 그리고 Abnormal Psychology가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1200자가량에 달하는 장문형 에세이, ERQ 2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퍼 3 같은 경우에는 심리 리서치를 하나를 제공받아서 그 리서치를 평가하고 분석한 다음에 이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심리 에세이를 작성하는 스킬뿐만 아니라 심리 리서치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주로이기 때문에 이 스킬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L과 HL 둘 다 작성하게 되는 Internal Assessment, IA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IA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심리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본인 외에 한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미 존재하는 사이콜로지 익스페리먼트를 약간 변형하여서 직접 실험을 해보게 되고 그 실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리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SL 학생들은 1500자가량의 리포트를 그리고 HL 학생들은 2000자가량의 리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이 IA를 작성하게 시키기 때문에 실험 계획 및 구성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IA에서는 뭘 요구하고 뭘 해야 하는지 사전 파악이 필수라는 것 알고 가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 IA의 마크 스킴이 심리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소 정형화될 수 있는 아웃라인으로 에세이를 미리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이 IA는 자신이 직접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 실험이 논리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검증과 증명을 요한다는 사실 알고 가시고요. 그리고 각 파트별 인트로, 바디, 컨클루전, 패러그래프 거기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썼는지 확인 후에 재차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이 IA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IB 사이콜로지를 듣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일단 IB 사이콜로지는 단순 암기 과목이고 상대적으로 점수 받기가 쉬운 과목이다라는 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IB 사이콜로지는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직접 공부하고 이 케이스 스터디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논리적인 사고가 요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한 IB 사이콜로지는 외울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IB 바이올로지와도 비슷하다고 다들 하시는데 그만큼 외울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에세이를 우선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학생 또는 암기에 조금이나마 자신이 있는 학생이 이 IB 사이콜로지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SL과 HL의 배우는 컨텐츠 양의 차이가 약 1.5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HL을 수강하시는 학생분들은 심리 과목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그리고 애초에 흥미가 있어야지 HL을 좀 따라가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 후에 심리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보통 대학 1학년 때 전공 과목으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IB 사이콜로지 HL을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IB 사이콜로지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리 에세이 적는 방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영문 에세이 또는 다른 과목의 에세이와는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심리 에세이에서는 자신이 배운 케이스 스터디, 이 케이스 스터디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가야 하고 이 케이스 스터디가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며 이 스터디의 implication, 사회적으로 얘가 도움을 주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것까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가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심리 과목을 보시면 통계적으로 4점에서 6점대의 분포가 가장 많죠. IB 사이콜로지를 듣는 친구들은 4점에서 6점을 거의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점수 받기에는 쉽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점에서 7점으로 가는 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아까 말했던 그 케이스 스터디 있죠? 케이스 스터디들의 정확한 정리 및 암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건 제가 수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케이스 스터디 정리표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name, aim, method, procedure, 그리고 finding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지 시험 대비하는 데도 훨씬 효율적이고요. 이 스터디를 외우는데도 훨씬 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케이스 스터디를 그냥 활자 그대로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해석한 후에 서술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또 필수적인 공부법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꼭 이 스터디에서 알고 가야 하는 점, 크리티컬 포인트들은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를 이렇게 해두게 되면 내가 에세이에서 이 부분은 꼭 작성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부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파이널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과목들도 암기량이 너무 많은데 IB 사이콜로지까지 해야 되니 좀 막막하시죠?
파이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상 문제에 대한 에세이 아웃라인을 심리 형식에 맞게 적어둔 후에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심리 에세이는 discuss, evaluate, contrast, to what extent 4가지 형식의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인트로 body paragraph처럼 작성을 미리 해두시고 나면 훨씬 에세이 쓰는데 방향성을 잡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게 될 이런 케이스 스터디들도 미리 적게 되면 자신이 에세이를 쓸 때 아니면 시험에 딱 들어갔는데 머리가 갑자기 블랭크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빨리빨리 해내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아웃라인을 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꼭 써야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적어두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세이 문단에 포함할 내용, 문제 유형에 대한 방향성을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IB 사이콜로지 강의를 짧게나마 마쳤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학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